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업무 자동화 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나오는 툴 중에 하나인 파이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파이썬은 업무 자동화를 위한 전용 툴이라기보다는 컴퓨터 랭귀지인데요. 이 랭귀지 중에서도 그래도 좀 접근성이 용이하고 굉장히 많은 참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만들 수가 있어서 업무 자동화 툴로서 가장 인기 있는 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파이썬은 공개 소프트웨어로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쉽게 설치가 가능한데요. 구글에서 바로 파이썬 다운로드로 검색을 하면 python.org 공식 사이트에서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실행 파일을 바로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패스에다가 이 경로를 추가를 시켜 놓는 것이 앞으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데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인스톨 now를 하면 바로 인스톨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바로 설치해서 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파이썬을 다루는데 좀 더 편하게 도와주는 전용 툴을 깔면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전용 툴 중에 하나인 파이참도 추가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파이참 다운로드를 치면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바로 쉽게 접근을 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순수 개발용으로 되어 있는 무료 오픈소스를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무료 오픈소스로 다운로드를 하고요. 이 파이참은 파이썬이 설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그럼 크로즈.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파이참을 이번엔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경로 그대로 넥스트 하겠습니다. 사용상 편의를 위한 기능들이 제공되는 거니까요. 요거 다 체크를 하고 넥스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명 그대로 해서 인스톨을 할게요. 그럼 이제 파이참이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면은 리부팅을 하라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우선 매뉴얼 리부트로 해서 프로그램들,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닫고 나서 저도 리부팅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하고요. 창 닫고, 현재 떠 있는 프로그램들 다 닫고 리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부팅이 완료되면 윈도우 메뉴에서 이렇게 파이참이 새로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파이참을 실행하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 시작이라서 이거 물어보는 것 같고요. 컨티뉴, 체크박스 체크하고 컨티뉴. 네, 그러면 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게 있어서 이와 같이 좀 뜨는 히스토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뜨는 것 같은데요. 요거 다시 갸릿하고 처음에 파일 뉴로 해서 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제 프로젝트를 어떤 디렉토리에 넣을 것인지를 묻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를 정해주면은 이쪽에서 내가 원하는 파이썬 이쪽 폴더 오케이 하고 study 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하면요. 여기에 이제 이전에 떴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묻는데요. 뉴 윈도우로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실행할 때는 이렇게 환경을 좀 구성을 해주는 부분이 파이참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요. 요걸 잠시 기다려주면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면서 요게 바로 이제 첫 화면 이렇게 main.py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실행을 시키면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run에 run main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면 이렇게 밑에 그 run 창이 뜨면서 실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하이파이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인쇄가 된 것, 이 화면에 바로 이 결과물이 보이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제대로 깔려서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파이썬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내가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사용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주로 파이썬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에 있는 어떤 자료를 끌고 오고 그리고 엑셀에 그 자료를 모아서 저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저는 인터넷에서 웹상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과 그리고 엑셀을 다루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엑셀을 다루는데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오픈파이 엑셀입니다. 오픈파이 엑셀이라는 걸 깔아줘야 되는데요. 파이썬에서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파이참에서 봤을 때 이 아래에 있는 터미널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커서가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pip install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깔아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을 다루는데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오픈파이엑셀,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요, 이 오픈파이엑셀이라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바로 설치를 해주고요. 인터넷 관련돼서 많이 사용하는 툴이 셀레니움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스톨 셀레니움으로 해서 엔터를 치면 이 셀레니움 또한 설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뷰티풀 수프인데요. pip install 뷰티풀 수프, 찾을 수가 없다. 뷰티풀 수프 4 숫자 4를 쳐줘야지 이 프로그램 제대로 깔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뷰티풀 수프까지 깔려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엑셀에 대한 것을 한번 좀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이쪽에 메인 말고 마우스 클릭을 해서 New를 한 다음에 파일 하나 만들고요. 파일 이름은 엑셀 test.py, 이렇게 해서 엑셀 테스트를 하기 위한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 드라이브에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테스트라는 폴더 아래 다시 테스트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이 엑셀 파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빈 상태에 시트 이름은 테스트 이렇게 둔 상황에서 여기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제대로 저장을 하는지까지 한번 해보는 이와 같은 간단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중에 오픈 파이 엑셀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import 오픈 파이 엑셀, 이렇게 해서 이 파이 엑셀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워크북은 제가 변수로 워크북을 하나 선언할게요. 오픈 파이 엑셀 로드 워크북, 이렇게 하고요. 이 워크북의 불러올 경로는 요 아까 전에 봤었던 요 파일 폴더의 경로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다시 역슬래시 한번 더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일 이름 하면 이제 이 파일을 불러와서 wb라는 변수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장이 된 곳에 이제 워크시트라는 변수도 하나 선언을 좀 해줄게요. 워크시트는 워크북에서 시트를 가지고 올 건데 시트 이름이 테스트였어요. 아까 전에 테스트라는 워크시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에서 B2 칸에다가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값을 테스트라는 값을 집어넣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대소문자를 가리니까 이거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대소문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워크시트 B2라는 칸에 테스트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b 워크북을 save로 해서 폴더는 역슬러시,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할 거니까 s test.xlsx,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요 띄웠던 테스트 엑셀 파일 닫고 이 상태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클릭하고요. run excel test 이렇게 클릭을 하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폴더에 가보면 우리가 만들지 않았던 stest라는 파일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B 두 번째 칸에 테스트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썬과 파이참을 설치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동작을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테스트해본 영상이 엑셀에 필요한 값을 집어넣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그 다른 어떤 RPA2라고 좀 다른 것이 엑셀 파일을 직접 열지도 않았고요. 동작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꼭 파이썬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필요한 기능을 만들 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필요한 동작을 할 때에는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바꾼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동작 이외에도 사용하는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UI를 만들고 화면을 띄우고 그곳에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바꾸는 등의 여러 가지 부대 동작들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파이썬으로 직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그런 내용을 모두 생략하고 바꾸고자 하는 것만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만들기가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 두면은 굉장히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이 파이썬이 업무 자동화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몇 번 걸쳐서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엑셀을 다루는
주요 방법들, 그리고 파이썬에서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파이썬을 통해서 끌어오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